네, 공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여러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군내 성범죄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10%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군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승윤 기자입니다. 지난 2014년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지난해 3월 같은 부대 장교를 성추행한 부사관 4명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만이 아닙니다.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,700여 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10%에 불과했습니다.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보다 15%포인트 낮았습니다. 게다가 군은 2014년에 군내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여러 차례 후속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묵인, 방조, 은폐, 비호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도 내놨습니다. 유족들은 무마와 은폐, 합의 종용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. 앞으로 군 검경의 합동 조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, 솜방망이 처벌이 군내 성폭력의 재발을 부른 건 아닌지 점검과 개선이 절실합니다. 특히 성추행이 발생했을 당시 군내에 코로나19 사태로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5명 이상이 모여 버젓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는 문제도 군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이승윤입니다.